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CBS 뉴스 채널에서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에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TV 토론회에 대한 뉴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팀 월즈랑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랑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굉장히 정중하게,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잘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누가 이겼는지 이게 또 굉장히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제이디 벤스가, 이 CBS 뉴스에서는 제이디 ben스가 이 팀 월즈를 1%포인트 차로 이겼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42% 정도는 제이디 벤스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한 41% 정도는 팀 월즈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 다 비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 17% 정도가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1%포인트 차로 제이디 벤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CBS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뉴스 채널에서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이디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는 어제 화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팀 월즈가 계속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이 트럼프가 이 저번 대선 때 2020년도 대선 때 자신이 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을 그거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제이디 벤스는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것밖에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랑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또 거짓말을 이 라잉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팀 월즈가 오하이오 이 스프링필드 이 고양이 먹거나 그런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제이디 벤스가 또 요리조리 이렇게 또 피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또 섞어가면서 다른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뉴스 채널들에서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제이디 벤스가 거짓말을 여러 번 했다. 트럼프가 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이렇게 또 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윗물이 이렇게 또 더럽다 보니까 제이디 벤스도 덩달아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제이디 벤스도 따라가지고 이제 덩달아서 이렇게 또 거짓말 하다 보니까 팩트 체크에서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제이디 벤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게 이렇게 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오하이오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IT인들이 애완견들을 먹는다라는 등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제이디 벤스가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패널들이 그거는 벌써 팩트 체크가 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제이디 벤스가 막 나와가지고 아니 이번 TV 토론회 때는 이 토론회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팩트 체크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팩트 체크를 하느냐라고도 이렇게 또 따지는 등 어쨌든 간에 제이디 벤스가 폴라이트하게 굉장히 얘기는 잘을 했다고 해요. 잘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거짓말이 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바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설문조사가 이제 나온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누가 이겼는지 클리어 위너는 없다. 비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아주 그냥 조금 차로 제이디 벤스가 더 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디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가 아무래도 예일 대학교를 나온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게 폴라이틀리 얘기를 이렇게 또 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팀 월즈도 침착하게 얘기를 잘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팀 월즈를 본다고 하면은 팀 월즈는 조금 이제 긴장한 그런 여력이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또 긴장을 하면서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또 버벅인 적도 있었었대요. 하지만 굉장히 말은 또 이렇게 또 잘하셨다고 하네요. 팀 월즈 이렇게 또 말 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 제이디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말을 이게
점잖게 이렇게 또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번에 봤었던 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이 TV 토론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이번에 훨씬 더 낫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이 TV 토론을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섞여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막 화를 내고 윽박 지르고 막 거짓말 막 해대고 막 자신을 막 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흥분한 표정을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카멜라 해리스는 막 이렇게 좀 이제 비웃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TV 토론회보다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이 TV 토론회가 훨씬 더 점잖았고, 그리고 놀랍도록 정중한 데다가 미국 정치의 이제 미래를 이렇게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도 이렇게 또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안 끼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도 이제 빛을 이렇게 또 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 공화당을 갉아먹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TV 토론회를 본다고 하면은 뭐 제이디 벤스나 팀 월즈를 본다고 하면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깎아내리는 거 이렇게 또 하지 않고 그냥 정책에 대해서만 이것저것 이렇게 또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 싸움을 뒤로 두고 진짜 건설적인 이런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온 뒤로부터 트럼프가 이제 TV 토론회 할 때마다 이제 없어졌었던 그런 이제 상실이 됐었던 그런 예의가 다시 이렇게 또 부활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이 미국의 정치를 어마무시하게 물을 흐리고 있는 그 미꾸라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제이디 벤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었다고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아마도 거의 확실시 공화당이 이렇게 뽑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가장 큰 이 엑스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이디 벤스가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팀 월즈가 얘기를 할 때도 뭐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주고받고, 진짜 이것이 미국의 정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 제이디 벤스 잘했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TV 토론회만 이렇게 또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가 이제 조금 차이로 1%에서 한 2% 차이로 이긴 거는 맞기는 맞지만, 그런데 이 호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호감도로 본다고 하면은 팀 월즈가 더 많이 이렇게 또 호감도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팀 월즈의 호감도는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제이디 벤스의 이 호감도는 뭐 30 몇 % 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뭐 당연히 호감도가 이번에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이디 벤스가 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어울리게 되면서 이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낮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팀 월즈가 이 제이디 벤스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대선 불복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저번 대선 때 징계 확실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다른 말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갑자기 뭐 센서십을 얘기를 했거든요. First Amendment, 뭐 Freedom of Speech,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센서십을 하느냐, 이렇게 또 막느냐,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또 막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막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페이스북의 정책상, 그리고 유튜브 정책상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막는 것이지, 왜냐하면 혼란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뭐 포스팅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 제이드 벤스는 이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을 하면서, 아니 카멜라 해리스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권한도 없는데 갑자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제이드 벤스는 좀 이제 트럼프한테 배운 게 있죠. 이게 요점을 이렇게 흐리는 거, 요점을 갑자기 다른 데다가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 분명히 이 팀 월즈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지 않았습니까? 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이드 벤스는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한테 좀 이상한 것을 이렇게 또 제이드 벤스가 배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러닝 메이트들, 이 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대통령 후보들을 이제 치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이드 벤스는 자신의 이 대통령 후보가 이 트럼프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겠죠. 많은 거짓말들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또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는 그것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이렇게 또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는 그 거짓말을 이제 덮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보였다고요. 하지만 얘기는 굉장히 잘 통했다. 폴라이틀리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잘 얘기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없으니까 이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점잖아지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더럽게 된 것은 트럼프가 원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제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팀 월즈는 이제 아재 그 말빨 있지 않습니까? 아재 말빨을 잘 살려가지고 얘기를 잘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제이드 벤스도 이 예일 로스쿨에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술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거의 무승부로 이렇게 또 판결이 나지 않았나. 제가 예상을 했었던 거는 이 제이드 벤스가 완전히 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제이드 벤스가 얘기를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제이드 벤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기대감이 없었었다가 이 제이드 벤스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의도 갖추고 얘기를 이렇게 또 잘하다 보니까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그런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이드 벤스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이드 벤스가 이겼다. 그러니까 1%포인트 차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 둘 다 굉장히 잘한 그런 이제 TV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적으로는 뭐 불법 이민자들 이제 많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낙태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이 트럼프가 TV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또 인신공격만 이렇게 또 한 것, 그거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TV 토론회는 굉장히 건설적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두 분 다 잘하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이 TV 토론회가 첫 번째가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즐게 이렇게 또 뻔하다 보니까 도망가듯이 이렇게 또 나는 이제 TV 토론회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CBS 뉴스 채널에서 뭐 60분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뷰 형식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60분 인터뷰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트럼프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0분 측에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카말라 해리스 측에도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60분 측에서 이 CBS 측에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트럼프한테 또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는 아니다. 너무 늦었다. 또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60분 인터뷰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는 아무래도 지금 막 지고 있고 아마 지지율 측면에서 막 떨어지고 있고 아마 조바심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좀 이제 못난 모습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기세등등하면서 얘기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못난 모습이 계속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안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CBS 또 60분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또 이제 이 인터뷰를 하다가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 번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다가 한 45분쯤 이렇게 또 지날 때 이 인터뷰어가 좀 이제 곤란한 질문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이 인터뷰 못해 라고 하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또 보인다고 하면은 올해 대선 때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지 얼마 전에 승낙을 했었던 이 60분 이 인터뷰는 자신이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내뺐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내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굉장히 좀 불쌍하네요. 공화당은 왜 트럼프를 괜히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려놔가지고 올해 이렇게 고전을 하는지 아마도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트럼프 올해 대통령 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뺀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뽑아줄까요? 이제 좀 그림이 잡혀가는데 트럼프한테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이 이렇게 또 그려지거든요. 계속 이제 내빼는 모습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계속해가지고 응하지 않습니까? TV 토론회도 하자. 그리고 이 60분 이 인터뷰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못하겠다.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나는 카멜라 해리스랑 나는 이제 부딪히기도 싫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림이 굉장히 웃기죠.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올해 대선에서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의 전국적인 이 낙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비토를 이렇게 또 하겠다. 나는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왜냐하면 어제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에 이 TV 토론회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팀 월즈가 이 JD 벤스한테 트럼프 이 계속해가지고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이 미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자유를 이렇게 또 침범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갑자기 자신의 이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접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는 이 미국 전역에 대한 이 낙태를 이렇게 또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반대올 시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이제 각 주들마다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원래는 이 낙태권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여성의 자유에 맡긴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있은 뒤로 대법관들은 이렇게 보수파를 이렇게 또 꽂아둔 뒤로 이 로데웨이드 이 판결을 이렇게 또 뒤집힌 뒤로 이 공화당 주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팀 월즈가 계속해가지고 예를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어느 여성은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또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 여성이 낙태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었고 그리고 어떠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스텝파더한테 강간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공화당 주의다 보니까 낙태를 하지 못해가지고 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하는 등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막고 있는 것이다. 이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미국의 여성의 자유를 지금 침범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갑자기 급한 거지. 이러다가 내 여성 이 유권자들 다 떠나겠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다 나는 미국의 전국적인 그런 이제 낙태를 금지를 하는 것은 나는 비토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이렇게 또 보다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이 집토끼까지 지금 놓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이제 법원이 이렇게 또 뒤집어지게 되면서 이 판결이 뒤집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뭐 낙태 금지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중세 시대로 돌아간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급한 거죠. 급하다 보니까 이런 이 집토끼까지 이렇게 또 놓치는 그런 이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이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도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전국적인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 측면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한 1%에서 3%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기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 차가 좁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뒤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랑 이렇게 또 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샤이 트럼피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 측은 긴장의 끈을 지금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차가 굉장히 좀 적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 측이나 트럼프 측이나 굉장히 좀 접전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올해 투표를 꼭 나가셔가지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트럼프가 또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노스 코리아라고 좀 잘못 이렇게 말이 이렇게 또 헛나와 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실수를 굉장히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이런 실수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실수라고 해야 하나 늙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트럼프가 말실수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를 지금 물어뜯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멘탈 헬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78, 79세인데 이제 곧 80세인데 나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말 실수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이 노망이 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부메랑이 돼 가지고 이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 멘탈 헬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부메랑이 돼 가지고 지금 자신한테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은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말이 너무나 이제 막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메랑이 돼 가지고 돌아올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어제 뭐 북한 대통령이 나를 뭐 죽이려 해라고 했대요. 노스코리아 프레지던트가 나를 죽이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이란에서 뭐 트럼프를 이렇게 또 암살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이 정보국에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이 이란에서 트럼프를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정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노스코리아 프레지던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란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노스코리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노스코리아 이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찬사를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리들 뭐 로켓맨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김정은은 나를 좋아해라고 하면 항상 좀 이제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 좀 친밀감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노스코리아 프레지던트가 나를 죽이려고 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이 엇박자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트럼프도 멘탈 헬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좀 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당시 팀월드라고 이 제이드 벤서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에 이 TV 토론회보다 더 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던 이 뉴스가 있죠. 이란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썼다라고 제가 어제 이제 긴급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근처로 해가지고 미국 군함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깔려 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근처로 해가지고 파병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미들이스트 이 크라이시스에 돼가지고 중동의 분쟁에 돼가지고 어느 정도 경찰 노릇을 이렇게 또 하려고 파병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한 200여 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쏘게 되면서 미국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도와가지고 이 미사일 유격하는 것에 이렇게 또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이 쏜 미사일 200여 발 거의 다 요격이 됐대요. 거의 다 요격이 되다 보니까 뭐 몇 발은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거의 다 이렇게 또 요격이 돼가지고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뭐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그런데 이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미사일을 200여 발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목표물에 다 명중을 잘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최신의 전투기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F-35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우리 이란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이스라엘군의 이 F-35 같은 것들 파괴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단 한 대도 잃은 게 없다. 모두 다 미사일 유격을 했다. 몇 개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어먼 곳에만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제 이란이 200여 발이나 이렇게 또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거의 다 요격이 되기는 됐지만 이제 몇 발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몇 발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상관없는 그런 건물들에 떨어지고 뭐 이 길에 떨어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 2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이 떨어져가 이 파편이 이렇게 또 날려가지고 2명 정도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은 다 이렇게 또 막아내다 보니까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측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 측에서 한 3시간 전에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 한 3시간 전에 이스라엘한테 벌써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지금 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있다. 요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에서 3시간 전에 벌써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사텔라이트 같은 것들로 다 이렇게 또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이란에서 막 주섬주섬 옛날 미사일들 이렇게 또 꺼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쏘려고 이렇게 또 하는 그 정황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되다 보니까 3시간 전에 모두 다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잘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모두 다 이 이스라엘 국민들 뭐 방공에 들어가고 뭐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뭐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니 너네 이란 너네 조심해라. 만약에 너네가 이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쏜다고 하면은 너네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복을 하려고 뭐 계속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긴 있었겠지만 이제 철저한 구체적인 지금 이제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란이 미사일을 쏜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소탕을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사일을 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너네 이제 두고 봐.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한 뒤에 지금 레바논에다가 더 많은 병력을 이렇게 또 투입을 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란에서는 헤즈볼라 가만히 둬. 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을 쏘니까 너네 딱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소탕을 하려고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너네 기다리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 소탕을 한 다음에 다음에는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미사일을 쏜 뒤에 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들은 너네들한테 이제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네, 이 너네들이 반격을 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서운 거지. 예, 이란도 무서운 거지. 쏘기는 쐈는데, 이거 잘못 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도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공격을 그만하겠다. 예, 미사일 200여 발 쏘고, 우리는 이제 그만할 테니까, 너네도 이제 그만해. 너네 이제 그만 우리 공격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분명히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레바논에다가 병력을 더 밀어넣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이 이란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헤즈볼라가 소탕이 된 뒤로는 지금 이 이란이 큰일 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일촉즉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태리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는 G7 긴급 회의를 이렇게 또 소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동에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 급박한 이 상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들이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G7 모이자라고 이렇게 긴급 회의를 이렇게 또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G7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분명히 뭐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 뭐 제재하고 뭐 그러자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G7에서 이제 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인데 미국은 뭐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유대인들의 자본으로 좀 이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편하는 그런 결정만 이렇게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뭐 미국은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자주권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으면 이 반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휴전을 빨리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다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반미 국가들을 지금 조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란을 막 조지고 있고, 이란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이제 반군들을 다 이렇게 또 조지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한테는 껌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는 나와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리탈레이트를 하겠다. 분명히 우리는 보복을 하겠다. 너 딱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의 분쟁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뭐 딱 보이지 않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마스 이제 거의 뭐 소탕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 이렇게 또 소탕을 시키고 있는데, 헤즈볼라 이제 거의 다 이제 소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란을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떨어져 있지만, 이란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짓누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이란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반군들에 대해 가지고 뭐 헤즈볼라 이제 쳤으면은 이제 후티 반군 이렇게 또 치면서 중동에 있는 이 반미 국가들을 완전히 소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반미를 하고 있는 그런 뭐 반군들이나 뭐 이 반미 국가, 이란 이런 이 국가들을 이렇게 짓누른다고 하면은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거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신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밀어주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미국 내에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허리케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허리케인 헬레인이 이 미 동남부를 이렇게 또 강탈하게 되면서 이 플로리다로 들어가가지고 카테고리 1이었다가 4로 올라갔다가 뭐 들어가면서 뭐 초토화 만들면서 이렇게 또 약해지면서 6개 주로 이렇게 또 관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통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망자가 뭐 4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까?
20여 명 됐다가 40여 명 됐다가 60여 명 됐다가 뭐 90여 명 됐다가 지금 뭐 어제는 뭐 115명이었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사망자가 더 늘어나가지고 166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실종자가 6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의 수는 아마도 계속 더 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곳들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 구조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재건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이 미국의 리소스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여기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또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아시죠? 얼마 전에 이 허리케인 이 난장판이 난 다음에 이 조지아주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조지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통화도 못하고 여기 뭐 난장판 났는데 뭐 정부가 뭐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조지아주 주지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전화를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미스콜이 와 있어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당신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나한테 손수 물어봐줬다. 그리고 만약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직통 전화로 전화를 해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 주지사가 정말 감명 깊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잘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페데럴 정부에서 이 미 정부에서 진짜 물식양면으로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조지아주 주지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꽈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니 이 난리가 난 통이지 않습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피해가 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이 나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양심의 털이 나도 너무 심하게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할 때냐고 이게 지금 이 미국에 이런 자연재해가 초토화가 났는데 막 166명이 사망하고 막 600여 명이 실종이 되고 그랬는데 자신의 인기를 위해 가지고 유권자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행동을 할 때냐고 지금 사람들을 구하는 게 먼저이지 아니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감이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도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늑장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정권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훨씬 더 나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200여 년의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셰인바움이라고 하는 이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또 이 취임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여성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나는 우선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빈곤층을 위해 가지고 먼저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마초적인 그런 이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 멕시코를 보면은 남성 우월주의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도 어느 정도 이제 바뀔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멕시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이렇게 또 잘 뽑혔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 좀 해줘가지고 이 치안 문제 좀 잘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0.1%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0.2%
5% 정도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는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중동의 긴장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텐션이 강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중동의 긴장 때문에 이 투자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당연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란이 미사일 200여 발을 이렇게 또 쏘다 보니까, 그리고 유격을 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네타냐후는 나와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보복을 하겠다, 뭐 딱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바논으로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전쟁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중동 전쟁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란이 뭐 정신줄을 이렇게 또 나가지고 뭐 핵포탄 같은 거 이렇게 또 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노동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이 고용률은 계속해가지고 스트롱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강세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얼마 전에는 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을 때 미국의 고용률이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난달에 이 잡 오프닝이 예상보다 이렇게 또 괜찮았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민간 고용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 고용 부분에서도 지난 9월 달에 이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4만 명 이상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5개월 만에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고용 상태는 굉장히 잡마켓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경제는 계속해서 튼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소프트 랜딩 지금 잘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잡마켓은 굉장히 튼튼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어. 이거는 기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막 잡마켓 뿌개 버리고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침체기에 이렇게 또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인데, 그런데 모두 다 충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것은 기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의 동부 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항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1977년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하는 뭐 46년 만에 하는 항만 노조 파업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쩌면은 좀 더 이렇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파업이 오래 간다고 하면은 오래 갈수록 공급 문제, 차질이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도 뭐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좀 이제 나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또 나빠진다고 하면은 전 세계의 그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 항만의 이 스트라이크가 빨리 끝나야지만 물류 대란도 없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력이 없고 미국 경제도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이 파업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 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 이 고객 인도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분기에 테슬라의 고객 인도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3.4% 정도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 때 한 46만 대 정도를 고객한테 차량을 이렇게 또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낮았대요. 투자자들의 기대보다는 낮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오르기는 올랐지만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7% 정도 오른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오르기는 올랐지만 하지만 이 예상보다는 낮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간에 지금 이 테슬라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다시 리바운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좀 이제 나쁘지 않았었습니까? 네, 나빴었는데 나빴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기 자동차가 미래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미국의 이 차량 판매를 본다고 하면은 차량 판매는 지난 3분기 때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대수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전기차 판매는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판매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충전 문제가 가장 좀 걸림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충전소가 계속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기차를 써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전기차가 얼마나 편한지. 왜냐하면은 메인테넌스 들어가는 게 너무나 없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차를 타고 다닐 때 웬만하면 전기차만 타고 다니거든요. 뭐 당연히 장거리 갈 때는 뭐 기름차를 쓰기는 쓰지만 그렇지만 뭐 거의 대부분 이 메인테넌스가 훨씬 더 덜 드는 전기차를 이렇게 또 동네에서는 타고 다니고 뭐 LA 갈 때도 타고 다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아는 거죠. 알고 있기는 있지만 뭐 집이 없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은 이 충전소가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 보니까 전기차 사는 걸 이렇게 또 꺼리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답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 뭐 지프랑 뭐 크라이슬러랑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스텔란티스 이 자동차 그룹이 이 판매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판매 대수가 19.8%가 내려갔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매는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거의 없거든요. 뭐 하이브리드가 있기는 있지만 하이브리드도 이 도요타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현저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 스텔란티스의 판매 대수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판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렇게 이 스텔란티스는 프리폴 계속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제 암울하게 이렇게 또 깎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 이제 할리데이 시즌이지 않습니까? 할리데이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판매 예상이 좀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또 판매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주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 나이키 매출 전망을 한 10% 정도 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나이키에서는 이 주당 이익 있지 않습니까? 주당 이익을 주당 70센트에서 52센트로 이렇게 또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나이키를 본다고 하면은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지금 이 고객들을 본다고 하면은 고객들이 이 나이키 뭐 비싸고 그리고 좀 뭐 진부하고 기능 면에서도 뭐 다른 것보다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디다스나 뭐 아식스나 뭐 새로 나온 뭐 러닝화 뭐 온이나 뭐 호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운동화를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신고 있다고요. 이 나이키의 점유율이 많이 뺏겼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키의 앞으로의 매출은 좀 예상보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어제 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대고 미사일을 막 200여 발 정도 이렇게 또 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의 긴장이 너무나 이렇게 또 팽팽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또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그런데 그 비트코인 다시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되면서 6만 1,000달러를 다시 이렇게 또 복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많은 이 등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이런 국제 정세에 좀 많이 취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 역시 오늘은 1%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대고 미사일을 한 200여 발 정도 이렇게 또 쏘다 보니까 어제는 유가가 5%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폭등을 했다고 했거든요. 폭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뭐 요격을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별다른 피해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좀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올해 안에 유가 100달러 또다시 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동에서의 긴장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팽팽해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유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유가뿐만이 아니라 금값 있지 않습니까? 금값 역시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또 불안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을 이렇게 또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 Missing someone